근데 이제 한번 오랜만에 그때 짝사랑했던 친구를 만나자 여자친구와 굉장히 크게 여러 번 싸우고 결국 끝내 헤어지게 됩니다. INFP 하한가를 후 시절에 제가 공모전 처음 경진대회 비롯해서 이런 학과에 도전했던 것은 50번에서 60번 정도. 안녕하세요. 창 4년차 홍프로덕션 광고 마케팅 대행사 운영하고 있는 25살 김웅식입니다. 프로덕션은 광고 마케팅 대행사라고 정의 내릴 수 있지만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제조기업들의 IP들, 예를 들면 상표라던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캐릭터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부가가치를 더 얹어서 제품을 활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걸 이제 돕는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자체 브랜드 운영하다가 중견기업, 대기업들의 브랜딩이나 마케팅을 도우면서 경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스타그램에다가 베스트 댓글에 고정이 되셨더라고요. 네. 평소에 많이 달지는 않고요. 댓글 잘 안 다는데 퍼뜩 생각날 때 있잖아요. 아, 이거 달면 좀 재미있을 수 있겠다. 많이들 좋아요 눌러주고요. 광고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람들이 뭘 재밌어하고 어떤 농담을 좋아하는지 시험해볼 필요는 주기적으로 있겠다. 감이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구나. 근데 이제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렇겠지만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입장에서는 뭔가 웃겨야 된다는 강박에 많이 사로잡힙니다. 재밌는 댓글에 대한 니즈는 항상 있죠. 이 시기는 제가 고3 수능 끝나고 체대 입시를 했던 최악의 시기입니다. 입시 실패는 거의 고3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사실 성공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입시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게 저점일 이유는 딱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성인이 되는 시점에 보통 뭐 여러 가지 기대를 하잖아요. 어쨌건 뭔가 인생의 한 챕터가 바뀌는 단계로 우리가 여기니까. 근데 그 시작을 좀 즐겁고 재밌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암울한 또 체대 입시의 세계로 다시 발을 들였고 그게 뭐 결과가 좋았으면 모르겠는데 결국엔 그것도 불합격해서 이제 재수학원으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좀 20대로 진입하는 20살은 나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기의 시작을 좀 안 좋게 해서 그래서 가장 저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노량진 재수종합학원에 들어가서 모든 커리큘럼에 맞춰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그 당시 없었고요. 근데 이제 한번 오랜만에 그때 짝사랑했던 친구를 만나자. 한 6월 모의고사 지나고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다툼들이 있었고 워낙에 재수 기간 동안 별일이 없으니까 그게 나름 중요한 이슈였던 거죠. 수시 6장, 정시 이제 쓰기 전에 수시 발표가 다 나잖아요. 그럼 원하는 결과를 얻지를 못했고 그때 이제 선택의 지점은 최종 합격했던 해군사관학교를 가느냐 아니면 정시 지원을 해서 일반 대학교에 가느냐 이걸 선택을 했어야 됐거든요. 지원하던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최소한 뭐 의무 복무기간 채우고 나온다고 해도 30대 초반까지는 군인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그걸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일반 대학교 지원을 해야 되겠다. 지금 재학하고 있는 졸업 예정인 건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합격해서 다니게 된 거죠. 뭐 지금이야 되게 건대에 대해서 큰 애정을 갖고 있지만 이 시기에는 좀 침울했습니다. 공구리 창업은 재수생활 할 때 모의고사 양식으로 스터디 플래너를 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처음에는 그냥 주위 사람들한테 무료로 선물할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관심
을 가져주면서 그러면은 좀 팔았을 때 나름 용돈벌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했어서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디자인한 몽골이 팔면서 학생 때는 제가 뭐 아르바이트를 한 것도 아니고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입장에서는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행위가 뭐 회사에 들어간다거나 굉장히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제한적인 루트밖에 없었는데 몽골이 팔면서 수익을 얻으니까 돈 버는 방식이 딱 뭐 한두 가지 루트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도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어도 어느 정도 양의 부를 창출할 수 있구나 라는 걸 크게 느껴서 내가 내 세계를 만드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아닐까? 대학 입학 직후에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죠. 그걸 하던 당시에는 그냥 재밌어서 즐거워서 했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단한 결심을 갖고 뭔가에 도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행동들이 되겠지만 일상적으로 내가 재밌고 즐거운 일을 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좀 모를지라도 추후에 지나고 나면 삶의 경로를 바꾸는 대단한 도전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실 워낙에 창업 지원 제도들이 많아서 학교에서도 해주는 게 많고 지자체나 정부에서 해주는 게 많은데 제가 이공계 학생들의 기술 창업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문과생들이 창업함에 있어서는 대학생 신분이 오히려 프리미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광고 동아리 학회 같은 경우에는 외부 브랜드들이랑 협업하면서 뭔가 우리가 그들의 어떤 브랜딩, 마케팅 활동을 대행해주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제 그런 걸 활용해서 외부 기업들과 협업하는 기회를 만든다고 하면 충분히 내 자금, 내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기존 기업의 자금으로 창업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취업과 창업을 너무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취업을 위한 창업, 그리고 뭐 창업을 위한 취업 이런 식으로 수단화해서 생각하는 것도 어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그때가 저점인 이유는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카투사 의경 지원하다가 안 돼서 육군으로 가게 된 거라서 그거에 대한 실망감은 좀 있었죠. 군대 안에서도 여러 가지 공모전, 창업 경진대회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수상하면은 휴가도 보내주고 상금도 주고 그 당시에는 휴가와 상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전을 했었죠. 육군 창업 경진대회가 특별했던 이유는 또 거기서 좋은 성과도 얻었고 이 육군 창업 경진대회의 수상 특전이 민간 그 정부 지원 사업 중에 하나인 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의 서리면제 특전을 줬기 때문에 군 전역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되게 좋은 기회이자 성과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뭐 사업적으로 보면 사회에서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를 갖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인생에 있어서 3번의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첫 번째 기간이 이때였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경진대회나 공모전 하는 것마다 되게 잘 됐었고 2020년, 2021년에는 그런 어떤 기세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학부 시절에 제가 공모전, 창업 경진대회 비롯해서 이런 행사에 도전했던 것은 한 50번에서 60번 정도 되는 횟수로 참여했었습니다. 공모전이나 경진대회는 처음부터 어떤 큰 목표, 큰 의지, 큰 어떤 가치를 갖고 도전했던 건 아니고요. 정말 단편적으로는 상금이 탐나서 소위 얘기하는 그런 공모전 상금 헌터들 있잖아요. 저도 이 시기에는 저도 그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단순 아르바이트 하기는 싫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모전이 여러 가지 면에서 최적의 분야였던 거죠. 그 다음 갈래로는 계속 자기 증명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전역하고 나서 내가 좀 사회에 그래도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계속 증명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2가지 어떤 욕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모전이나 경진대회에서 탈락하게 되면 되게 허무하게 느껴지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느끼려면 빠르게 다른 도전으로 그걸 지워버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공모전에 도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전에 내가 기획했던 아이디어들 이런 걸 또 다음 공모전이나 경진대회 혹은 창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탈락의 과정들도
좀 스스로가 어느 분야에 약점이 있는지 강점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되게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2년 5월 31일로 기억합니다. 네, 사실상 첫 여자친구와 굉장히 크게 여러 번 싸우고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결국 끝내 헤어지게 됩니다.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저는 이제 뭐 10대 때 사실 연애 경험이 없으니까 이집트 올라와서 굉장히 여자친구가 많이 싸웠었고 의견 차이나 성향 차이로 싸웠다기보다 돌이켜보면 되게 소위 얘기하는 그런 애 같은 그렇게 굴었던 지점이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헤어지고 나서 후유증도 컸지만 스스로 되게 실망스러운 지점들이 아직도 간간히 생각이 난다는 점 그런 게 되게 IMF 하한가를 치게 된 원인이었던 거죠. 그 헤어짐의 과정 거기서 너무 하남자스러움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스스로가 멋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성공과 실패는 그 시기의 기준점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판정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전에 제가 제 자체 브랜드를 2번 정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사실 그게 만약에 잘 되고 수익적으로 의미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겠죠. 근데 그 사업만 놓고 보면 사실 실패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때 자체 브랜드 운영하고 그때 광고도 집행해보고 나름 뭐 디자인도 해보고 제품 제조 과정에도 일정 부분 참여를 하고 하면서 지금 선그룹이라고 하는 큰 기업의 통합 마케팅을 대행하는 데에 많은 경험들을 그때 쌓을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만약에 2022년 제가 반려동물 용품 브랜드를 중단했던 시기의 기준점을 그어두면 그 브랜드는 실패겠지만 그 기준점을 지금 현재까지 늘려놓게 되면 그거는 또 성공적인 경험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성공은 결정적이지 않고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게 결국 내가 뭔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을 한다고 하면 과거의 실패라고 내가 정의 내렸던 경험들이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의 굉장히 유의미한 커리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반대로 내가 지금 당장 잘 되고 있다고 해도 기준점을 어디 찍느냐에 따라서 이게 추후에 해석하기로는 이게 실패의 경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성공은 결정적이지 않고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 이번 청평제대 수상하고 상위휴가 받는 게 낫죠. 저 때 포상휴가 제한이 생겼거든요. 최대 18일 받을 수 있는 걸로 제한이 붙었었는데 근데 제가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걸로 받아둔 게 많기 때문에 수상 실적은 어쩌면 평생 남으니까 할 일이 많아서 전자로 고르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은 이유들로 시작하는 일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저는 제 재미를 위해서 했던 일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활용이 됐었기 때문에 도전에 대해서 너무 거창한 의미를 갖는 것은 오히려 게으른 완벽주의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는 것에 장애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도전에는 별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서 도전을 하는가 내 나름의 철학, 기준 이런 것들은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컨디션 많이 타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4년간 빠져본 결과 네. 그런 가시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오, 편한 사람들이랑 더 빨리 치웠던. 괜찮은 이성이었다.